키키라는 플랫폼을 설명해 주시려고 대구에서 우리 키키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 아산 제조 공장에서 이 대표님을 뵀을 때 제가 놀랬던 거는 뭐였냐면 저희 동생이 그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만든 친구예요. 근데 우리 동생한테 야, 너 키키 들어가서 광고 좀 봐. 돈 50원씩 싸요. 이렇게 보냈더니 이 동생이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국생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야. 그랬더니 이거 완성도가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배국생 본사를 가서 3년 전에 들었던 배국생이 3년 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배국생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루어지는구나를 제가 느끼고 또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배국생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멀리서 키키 플랫폼을 만드신 우리 정서벽 대표님 오셨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신다면 저처럼 커다란 감동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사업이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이런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 모실 때에 우리 한번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저희 배국생 대표님 소개하기 전에 영상 2가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달,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치솟고 있는데 이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정 기자입니다. 의식주 모두 플랫폼으로 통하는 시대. 소비자들은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도 플랫폼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장사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업자가 74%나 됐고 100%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업자도 23%나 됐습니다. 플랫폼들이 걷어가는 수수료는 더 높아졌습니다.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사업자는 작년에는 10명 중 6명이었는데 올해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은 주문 한 건에 평균 3,400원을 수수료로 내고 있었습니다. 배달 앱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식당에서 이를 통한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처음엔 수수료 싸게 해주겠다며 계약하게 해놓고 나중엔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린다며 점주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담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플랫폼에 종속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4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배달앱 회사 쿠팡이츠와 계약했습니다. 가입 후 2달은 배달료 무료에 판매액 10%의 수수료를 이후엔 20%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믿었던 건데 지난 1월 쿠팡이츠는 돌연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기본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최대 18%에 배달료 6,000원을 별도로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엔 1인분을 15,000원에 팔면 3,180원이던 수수료가 변경된 계약에선 배달료까지 포함해 8,989원까지 오른 겁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한 구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통로인 오픈마켓, 또 배달앱 같은 이른바 플랫폼들의 갑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런 플랫폼들이 수수료나 손실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순대 전문점 배달앱인 데미다이너스를 통해 1,900원짜리 순댓국 세트를 팔았을 때 수수료는 얼마나 내고 있을까? 원래 배달앱 인적 측간해진 계약대로 하면 음식값의 16.5%만 수수료로 내면 되지만 이 가게는 배달비 2,900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배달비를 부담하지 않는 가게는 대민앱에서 고객이 검색할 때 맨 뒤에 노출되게끔 돼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비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결국 1,900원짜리를 팔아 대민 측에 내는 돈은
4,700원, 음식값의 절반 가까운 43%나 됩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상생 프로젝트 세상과 통하는 단 하나의 길, 세상과 통하는 단 하나의 열쇠, 올인원 미디어 플랫폼 정서벽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키키 대표 정서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비 때문에도 난리고 지금 나라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예. 제가 발음이 부족한 관계로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가리고 하는 게 좋은데 맞죠? 대전도 마찬가지네요. 예. 대구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앞에서 얘기하면 그래 네 얘기해봐라. 네 얘기해봐라. 저는 시간이라는 걸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실감을 하면서 살았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데 내가 시급 10,000원을 받을 것인가 20,000원을 받을 것인가 30,000원을 받으실까의 결정은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급이 많을 때는 시간당 한 1,000,000원 이상씩 된 적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100만원 됐다가 200만원 됐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의지대로. 그래서 제가 세미나 시작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에 이제 들어오는데 화장실을 가는데 좋은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창조자의 고뇌 없이 세계적 명성을 얻은 것은 없다. 부지런함이 천재를 만든다. 그러므로 천재가 되려면 반드시 부지런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네 천재 아니냐고, 초천재 아니냐 그래요. 초천재.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천재가 아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나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1분 1초를 보냈다. 근데 이 문구를 딱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IQ는 153입니다. 그래 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력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말은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다 아시니까. 예. 그런데 저는 시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메모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내가 기억한다. 나갈 때 나는 이걸 들고 나가야 된다는 기억을 누구든지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50% 이상은 잊어버려요. 메모를 하는 습관을 두는 게 돈을 버는 빠른 시간과 메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게 소중한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아까 전 앞서 연사분이 뭐 좋은 일을 하고 막 다 좋아요. 근데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네,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신랑이 너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돈을 한 개도 안 벌어줘.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생활비 한 달에 한 500원 좀 되지. 생활하면서 사랑해라는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여성분들은 막 웃죠. 네. 그래서 키키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된 계기가 시간의 자유와 돈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으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돈 버는 거 쉽게 버는 거 없습니다. 꽁꼴로 하는 거 쓰십니까? 공짜로 버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쉽게 버는 방법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보세요? 뭐 500번 더 치시고요. 갑자기 한 달에 3천 버는 걸 얘기를 하면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왜? 내 그릇이 그걸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봐요. 대장금 그 누구 아들님이 50억 받았대요. 예? 건자도 모르는데 대장금 사건 해갖고 들어가서 그 누구 아들이지 그? 박상도. 네, 박상도 씨 그 아들이 50억 받았잖아요. 그럼 뭐해서 50억 받았습니까? 그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특화된 플랫폼이 없다.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써보셨어요? 못 써보셨습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네이버, 카카오 이게 플랫폼입니다. 모르셨죠? 플랫폼이라는 뜻이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그 정거장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내는 시스템이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알게 모르게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는 돈을 안 냈지만 그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또 고속도로로 가는데 그냥 지나갑니까? 돈을 내죠. 그 톨게이트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돈을 안 내면 안 될까? 아니면 돈을 조금 내면 안 될까? 여기 앞서서 보이는 다방이나 요기요. 다방이 뭔지 아십니까? 커피 파는 데죠. 원룸이나 이런 거 전문으로 이제 중개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을 하는 전문점이고 네이버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하는 업체고 여기 곁에는 숙박을 소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거를 통하면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수입이 생기냐? 여기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내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대표들이 처음에는 혁신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야, 혁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존에 쓰던 것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고책 보고 주문하는데 불편했습니까? 광고책 보고 전화번호 눌러서 배달시키는데 불편했습니까? 안 불편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잘 돼 있나 보고 슈퍼금치 사는데 불편했습니까? 길바닥에 나와서 택시 타는데 불편했습니까? 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들이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걸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담아 넣은 게 플랫폼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택시가 갑자기 나와서 길에 가면 택시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 택시 불러야 되죠. 어르신들이 카카오 택시를 못 불러. 더 불편해졌어요. 옛날에는 길에 가면 택시가 막 줄 서 있었어요. 아무거나 탔으면 됐다고요. 근데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도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를 내서 수수료를 우리는 3% 5%만 내도 되는 광고책 시장이나 일반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얘들은 10% 20% 30% 걷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걷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키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도 만족을 하고 소비자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은 만들 수 없는 걸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만 해도 1000개가 넘습니다. 그 1000개의 플랫폼을 만든 대표들은 머리가 나빠서 못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도 만족을 하고 소비자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구조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6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플랫폼들이 그렇게 소상공인들의 피와 살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플랫폼들은 모든 것들이 단일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과 같이 배달의 민족은 배달음식, 여기 어때는 숙박, 그리고 다방직방은 원룸, 아파트, 그런 단일한 업종들을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고 판매 유도를 하고 매매를 일으켜서 수입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반비례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매출이 오르려면은 소상공인의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플랫폼에서는 처음에는 공짜로 해줄게 그래놓고서는 소비자가 좀 모여 3%, 소비자가 또 모여 10%, 20%, 30% 올린 거죠. 그러면은 이 수수료가 어디서 누구 주문해서 나갑니까? 소상공인 주문해서 나가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힘들어져. 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재비 빼고 뭐 빼고 카드 수수료 빼고 남는 게 80%인데 남는 게 20%인데 이 20% 이상의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뭘 갖고 갑니까? 뭐 갖고 가십니까? 손가락 빱니까? 네? 손가락만 빨아도 배가 부릅니까?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0%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츠나 배민 원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3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0%가 돼요. 이 돈이 어디서 나가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요, 배달 플랫폼 이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자살한다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장사를 해도 안 남는 거야.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나가고 밤 12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장사를 하는데 내가 가져가는 게 없어. 희한하게 매출은 올라가는데 내가 가져가는 수입은 자꾸 줄어들어. 이거죠. 매출은 올라가요. 내가 오늘 닭을 팔았는데 100만 원 팔았어. 내일은 120만 원 팔았어요. 그럼 수입이 더 나야 되잖아. 근데 배달의 민족에 수수료를 더 올려버려. 그럼 매출이 오른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껏 소상공인들은 이 계산 한번 안 하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장사하시는 분 안 계세요? 무슨 장사하십니까? 예? 카페하고 염색이요. 그럼 카페 하시면 배달하십니까? 네, 맞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나니까. 해봐야 적자나니까. 자꾸 바빠지면 사람도 구해야 돼. 자꾸 바빠지면 사람도 구하면 사람은 그냥 일합니까? 밥도 줘야 돼. 예? 또 얘 나가버리면 또 사람도 구해야 돼. 근데 난 맨날 적자야.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이 유일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전단지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현수막 5장, 10장만 걸어도요, 한 10만 원, 20만 원만 투자해도 손님들 옵니다. 근데 그거를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은 어디다가 광고를 하겠습니까? 뭐 다른 광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입소문요?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입소문을 하면?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의 돈들이 일반 소비자의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 다 대기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죠.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돈들이 대기업한테 돈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 플랫폼의 시장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독과점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 체계, 팔수록 적자보는 소상공인 구조. 요번에 코로나 왔을 때도 소상공인 지원금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지 말고 차라리 건물주한테 월세를 50%씩 깎아주라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훨씬 쉽게 계산이 돼. 왜?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갖고 문을 닫으라면서 월세는 왜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나라에서는 월세를 깎아라 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할까요?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러면 내가 장사한 내 가게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예. 보증금 걸고 월세 내고 내가 하는데 왜 문 닫으랍니까? 이유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90%가 다 월세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90%의 사람들이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개돼지니 소돼지니 개돼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맞잖아요. 왜 우리는 장사를 하면서 수판 한번 안 나와보고 남는다고 매출만 보고 일반인들은요 매출만 보고 와 나 이만큼 벌어 사장 얘기 듣고 싶어서 사장님 얘기 한번 듣고 싶어서 장사해요. 근데 내 돈에 돈 못해가지고 세금 내고 수수료 내고 다 하면서 그게 무슨 사장이에요. 월급쟁이보다 못하지. 대구에 가면 장사하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엄청 잘났대. 1000만 원 버는데 아침 9시 나가 밤 12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 1000만 원 버는 게 낫습니까? 500만 원 직장 생활하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어디에서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독과점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서 팔수록 적자보는 소상인 구조에서 키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키키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어떻게 줄이냐? 소상공인의 광고료 부담을 떨어뜨리고 광고료 부담과 중개 수수료를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플랫폼들이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입니다. 100%. 그러면은 중개 수수료를 3%라는 고정적으로 맞춰주면서 키키에서는 플랫폼에서는 다른 수입 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플랫폼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런 개념이에요. 건물주가 있어. 그런데 월세를 100만 원 달래요. 근데 장사가 별로 안 돼. 건물주한테 제안을 합니다. 건물주님 월세를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걸게 해주십시오.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걸어. 그러면은 사장님은 월세를 안 내도 돼요. 왜? 키키 광고를 100만 원 받고 그 건물을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맞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는 돈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 벽에 현수막 붙이다가 건물이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건물주는 월세 100만 원이니까 아무도 안 나가. 딴 사람 60만 원, 70만 원 건물 두는데 근데 사장님은 머리를 써서 요 옆에 건물 벽에 사람 많이 지나가는 볼 수 있게끔 요 자리를 나한테 같이 달라. 그런 거 많이 안 합니까? 나 여기 꼭대기층 쓰는데 월세는 10만 원 더 줄 테니까 옥상까지 쓰게 해줘. 맞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키에서는 플랫폼 수익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 다른 수익. 나는 장사를 하고 카페를 하는데 현수막 거는 데서 100만 원 나니까 장사가 편해. 맞죠? 장사하는데 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안 남으니까 짜증이 나서 손님한테 짜증을 내. 손님이 안 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키키에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광고회사를 15년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20년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광고업을 하다 보니까 전단지를 8,000장을 맞춰서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 100만 원 속에 8,000장에 한 장씩 100원씩 줍니다. 많이 준 사람 150원을 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 문마다 붙여요, 전단지를. 근데 이 100만 원을 효과가 있냐? 없다는 거죠. 이 100만 원의 효과가 없는 광고비, 다시 말하면은 버려지는 광고비를 굳이 우리가 전단지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소상공인도 손해고 이득 보는 사람은 전단지 배포하는 사장뿐이에요. 이 돈을 키키에서는 키키 앱을 딱 키면은 버튼을 누르면 광고가 나옵니다. 배포하는 사람한테 돈을 100원 주지 말고 보는 사람한테 100원을 주면 어떨까? 그 100원이 10번 보면 1,000원이 되고 100번 보면 10,000원이 돼요. 그 포인트를 모은 것을 배달 치킨을 시켜 먹는다면은 이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키키에서는 동영상 광고를 100원을 받는 사람한테 1,000명한테 노출돼요. 20만 원이에요. 그 20만 원만 내고 정확하게 1,000명한테 노출이 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보는 사람한테 100원씩 주면 10만 원 나가잖아요. 키키에는 20만 원을 받아요. 맞죠? 그러면 키키에 10만 원 남죠. 그런데 키키에서도 10만 원 벌고 소비자도 10만 원 벌고 광고 내는 사람도 광고 효과가 올라가니까 이득이 되고 소비자도 이득이고 소상공인도 이득이고 키키도 이득이에요. 별로입니까? 이해 안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가요? 이해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어떤 부분이 이해 안 가십니까? 키키를 몰라. 네? 키키를 몰라 사람들이. 아, 모르니까 바로 10일 넣고.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지만 키키라는 걸 몰라. 그 지금 알라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키키가 뭔지. 당황스럽네요. 키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여기요 때 우리는 이거를 다 따로 다운로드를 해야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따로 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하나로 뭉쳐놓은 게 키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쉽게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키키라는 앱은 이렇게 있어요. 열쇠 모양의 앱. 플레이스토어도 가서 키키를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앱이 뜹니다. 이렇게 뜹니다. 여기 5,200원이라고 있죠. 여기 뭐냐면 내가 이걸 누르고 광고를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대전역이 무슨 동입니까? 예? 대전 둔산동 근처에 있는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광고를 내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전 둔산동에 서울에서 치킨집 하는데 이거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둔산동에만 동영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광고비가 떨어지겠죠. 이게 타겟팅 광고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한테 둔산동에 뿌려달라 했는데 제주도 가서 뿌리고 있어 전단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키키 동영상 광고는 전단지 광고를 영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타겟팅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 개를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중고차 거래하고 싶을 땐 중고차 거래는 오케이 차차차 함께해요. 오케이 차차차 정답입니다 하면서 50원이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면은 요 5,200원 있네? 여기 들어가서 오늘 한식 시켜 먹어야 되겠다 해서 한식집을 들어가서 배달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제를 하고 포인트 차감을 하고 시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제 좀 설명이 이해가시죠? 그러면 키키에서는 이런 동영상 광고로 수익 창출이 되니까
수수료 3%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상공인은 어떻겠어요?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겠죠. 소상공인 배달업 하시는 분들은요,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맨날 불안해요. 아니 어떡하면 수수료 자꾸 올린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나라에서도 세금을 그렇게 빨리빨리 안 올려요. 근데 1, 2년 사이에 수수료가요 5%에서요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라에서 우리가 물건 하나 팔아서 내는 부가세도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플랫폼 회사에서 30%를 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가세 10%에다가 수수료 20%하고 30%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또 광고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키키에서는 키키 안에서 돈 버는 광고 시스템들이 4가지가 있다. 제가 금방 동영상 광고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50원씩 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이렇게 광고가요. 예? 아니 일단은 예?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디 가시면 화장실 가잖아요. 아이고 힘들어하면 앉죠. 예. 아침에서 힘주는 사이에 1,000원이 걸려 있습니다. 예. 맞잖아요. 아침에 유튜브 보지 말고 키키 광고를 보면 1,000원을 벌어. 그리고 휴대폰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10분 동안 또 1,000원을 벌어. 그럼 버스비가 공짜잖아요. 맞죠? 그리고 점심때 예? 250원밖에 못 벌어요. 왜요? 5개밖에 안 줘요. 광고가 조금 뜨니까. 아 그거는 지금 250원이고 요게 우리 멤버십이 자꾸 모이고 회원들이 모이면 광고가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럼 그때가 1,0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광고가 좀 더 많이 나가요. 지금 대구, 부산, 창원은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십니까? 네. 광고라는 거는 계속 들어오면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광고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10만 명이 넘어 저희가 이제 회원은 지금 몇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10만 명이 넘어가고 50만 명이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삼성에서 광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대구시 코로나 방역 대책 이런 거 광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한다니까요. 동사무소에서 광고를 해요. 동민 여러분 오늘 쓰레기 분리배출 날입니다. 광고 한다고요. 왜? 일반 광고는 전단지하고 뿌리면 버려지는데 시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대구에 이번에 시장이 홍준표 시장이에요. 대구 정책자는 50% 삭감을 한대요. 막 저는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삭감할 수 있게끔 키키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많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게 뭐냐면 대구의 동사무소마다 키키 자판기가 들어갑니다. 그 자판기에 16가지 대구시 중소기업업체의 생필품이 들어갑니다. 세제, 컵라면, 생수, 생리대, 머리끈, 쓰레기 봉투, 세제, 린스, 샴푸, 비누 16가지 제품들을 키키 포인트로 살 수 있다면 이게 대구시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 중인 게 저소득층, 홀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들이 1,000원, 2,000원이 억수로 중요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키키를 통해서 하루에 2,000원, 3,000원 벌어서 이런 생필품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버려지는 돈이 복지사업까지 가능하다면 별로예요. 가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서 그렇게 해서 키키에서는 동영상 광고를 시작으로 또 다른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족발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여기 동생이 족발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공유를 하겠어요? 먹어보라고? 안 하겠죠. 근데 이 동생이 족발 좋아하는 거 알아. 공유를 하겠죠. 근데 이 동생은 우리 오빠야 족발 완전 매니아인데 추천해주고 먹어야지. 근데 족발집 사장은 너무 고마워. 자기는 전단지 뿌려도 100원 200원 쓰는데도 버려지는 돈인데 소개해주니까 소개해줘도 안 시켜 먹어도 고마운 거야.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이 들어갑니다. 50원씩. 그럼 내가 족발을 먹고 10명한테 추천을 하면 500원이 들어와. 그런데 50원 벌겠다고 내가 족발 알러지 있는 사람한테 추천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정 광고까지 키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족발집 사장님이 오늘 어젯밤 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족발을 20마리씩 원래 삶는데 100마리 삶을 거야.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안 나갔어.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50마리가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간은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는데 족발이 남아있어요. 네, 버려야 되겠죠. 세일해야지. 네. 키키에서는 푸시 알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둔산동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키키 푸시 알림은 5,000원, 10,000원만 뿌려도 돼요. 5,000원, 10,000원만 결제를 해도 둔산동에 있는 1,000명, 2,000명한테 푸시 알림이 가요. 네. 그러면은 푸시 알림이 와서 봤어. 근데 다른 푸시 알림은 안 보죠. 근데 키키에서는 클릭만 해도 10원이 들어와요. 푸시 알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예? 네? 보죠. 근데 딱 눌렀는데 기름이 잘 흐르는 족발 사진이 딱 있는 거야. 와, 9시, 10시쯤 되면은 항상 고민을 하죠. 야,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광고를 봤단 말이에요. 소비자는 10원을 벌러 들어왔지만 견물색심이라고 몰라서 배가 안 고픈 거지. 뭔가를 보면은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런데 족발 사진 밑에 30% 적립을 한대. 그럼 어때요? 적립 이벤트로 소비자는 5만원짜리 족발을 30% 적립을 하면 15,000원을 포인트 쌓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푸시 알림을 해서 300원을 벌었고, 아침에 똥을 싸면서 1,000원을 벌었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1,000원을 벌었고, 점심때 식당에 줄 서 있다가 1,000원을 벌었어. 그럼 얼마예요? 18,300원이죠. 18,300원을 가지고 나는 다음날에 치킨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지? 치킨을 먹는데 갑자기 어제 족발집 사장님이 생각나. 왜? 족발집 사장님이 15,000원이라는 돈을 적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족발집 사장님은 20마리가 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잘 나가겠죠? 네. 그러면은 나는 뜨거운 족발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때만 기다려서 사겠죠. 요때 샀다가 시켜서 다음날에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다정하게 아름다운 그림을 키키에서는 그려놨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물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키키는 모든 광고 시스템이 타겟팅으로 이루어진다. 그 부분에서 소상공인도 전략을 하고 소비자는 소상공인이 전략에 있는 돈을 받아서 지역 상생 경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주문을 하면 수수료가 어디로 갑니까? 대기업으로 가죠. 우리가 여기 어때서 숙박을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 대기업으로 가죠. 다 대기업으로 갑니다. 그 대기업으로 들어간 돈이 어디로 가냐? 해외 투자자들한테서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근데 키키는 광고비에서 일정 수량을 그 지역 경제 발전의 포인트로 계속 사이클링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별, 나이, 지역, 시간대별로 광고를 저렴하게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나다. 그래서 금방 좀 전에 보여드렸는 지역 설정과 이렇게 해서 동영상 광고를 보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맞추면 50원입니다. 봐, 그럴 줄 알았대, 그럴 줄 알았대. 그냥 공짜로 어디 있노 50원이라도. 그런데 여기 광고가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광고만 보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답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보고 그래요. 서벽아, 오늘은 문제 많이 어렵더라. 좀 쉽게 내라. 저희 어머니가 지금 27,000원 모으셨어요. 이제 조만간에 저 치킨 사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는데 틀렸습니다 하면은 10원이 들어옵니다. 맞춰야지 50원이 들어옵니다. 이것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광고를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20초 동안 광고를 받기 때문에 10원이라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 광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키에 동영상 광고를 내면은 키키 자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 광고까지 내주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키키는 성장할 수밖에 없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야, 네가 뭔데 배달의 민족을 이겨? 네가 뭔데 여기 있다고 이겨?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 사업이지만 저는 돈을 나눠주려고 했는 사업입니다. 유튜브에서
90%를 자기가 돈을 가져가고 10%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 줍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키키에서는 10%를 회사가 갖고 90%를 소상공인에게 나눠준다면은 소상공인이 유튜브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이치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친구가 3명 있어요. 예? 이 친구는 맨날 10만 원짜리 밥을 사주고 이 친구는 맨날 만 원짜리 밥을 사주고 이 친구는 맨날 내고 사달라 그래. 누구랑 친하게 지나겠어요? 10만 원짜리 밥 사주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겠죠.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키키는 다른 리워드 앱, 저희 같은 비슷한 유사한 앱이 많습니다. 100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큼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앱은 독보적이라는 거죠. 키키가. 속도는 1000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깔려있는 리워드 앱이, 보상 앱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먹는데 석 달 걸립니다.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근데 키키는 하루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4,500원짜리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의 포인트 누적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듯이 다양한 포인트 획득 방법으로 지루하지 않다. 사람들이 계속 있다. 그리고 내 주변 3km 이내에 다양한 업종을 바로바로 영접할 수 있다. 쿠팡이 로켓 배송 하나로 떴습니다. 아시죠? 네. 택배가 이틀 3일 걸리는데 하루 배송으로 대박이 냈습니다. 저기 맨 위에 5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여기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5만 네. 원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인 거고 열심히 활동하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면 한 명당 1000원씩 들어와요. 한 명을 추천할 때마다 여기에 키키포인트. 그럼 하루에 20명만 추천해서 치킨을 공짜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3km에 1시간 배달로 키키포인트를 바로 쓸 수 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옷가게가 굉장히 많죠. 여성복 가게들이. 근데 키키 이게 다 떠. 그러면 옷을 사자마자 킥 서비스로 20분 만에 와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제가 공구를 샀어. 우리 동네 공구집이 여기 다 떠요. 공구를 주문했는데 30분 만에 킥 서비스 배송이 와요. 이게 뭐냐면 프로토콜 경제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제는 탈중앙화 시스템. 쿠팡이 이제는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요. 쿠팡은 계속 소상공인들을 죽여가면서 대형 물류센터를 짓습니다. 얘들은 하루 배송 이상을 못합니다. 당일 배송도 어렵습니다. 중앙 집중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키에서는 우리가 따로 물류센터를 안 하고 점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점조직과 점 판매원들에게 소비자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이틀 3일 걸려. 근데 키키에서 30분 만에 와. 어디서 사겠어요? 어디서 사겠어요? 예. 저희 집도요 가면요 항상 집에 막 택배가 이만큼 쌓여있어. 밖에도 안 나가? 힘들다고. 나가서 다치면 자기만 손해라고 어머니 안 나가십니다. 예. 집에서 화단에 물 주고 고추 키우고 상추 키우고 저 이제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 갔거든요. 엄청 좋아하세요. 예. 마당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래서 고객이 모은 포인트를 사용한다. 이 모은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냐?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쓰는데 누가 먼저 키키와 손을 잡을 것인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키키에서는 트리플 사이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키키에 모일 것이고 소비자는 포인트를 보고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모아서 모였을 것이고 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오냐? 대기업 광고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홍길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왜? 홍길동이 도둑놈이잖아요. 맞죠? 막 훔치고 다니잖아. 예, 우리는 의적이라고 하죠. 부잣집에 곳간에 쌀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 집에 곳간에 채워주는 의적이라는 거예요. 키키는 합법적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소비자 단체를 이루어서 항상 상생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돈은 어디서 보냐? 대기업 광고. 삼성이 1년 동안 쓰는 광고비가 1조가 넘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애플도. 전 세계 1000대 기업의 광고 쓰는 연간 광고비가 1000조입니다. 그 1000조 시장에서 키키가 1%만 해도 10조입니다. 이 10조의 돈이 우리 지역 경제에 10조를 쭉 나눠가지고 한 지역당 1000억씩만 뿌려줘도 이 소상공인 먹고 삽니까 안 삽니까?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사는 거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마트에서 치킨 6,000원 판다고 난리 났잖아요. 소상공인은 울면서 이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하니까는 댓글이 뭐라고 달린지 알아요? 야, 이마트에 초밥 판다고 초밥집이 망하냐? 이해갑니까? 예? 프랜차이즈 사업도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치킨 6,000원 팔아도요, 개인 브랜드를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마진이 그만큼 되니까. 개인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마진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마진이 15%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키키는 수수료 4%를 소상공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뭐 돈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올릴 수도 있잖아. 그것을 우리는 소상공인 계약서에다가 평생 3%라고 계약 조항에 있습니다. 안 올린다고. 예. 우리는 수수료에 관심이 없습니다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고정 광고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 비용을 최소화했다. 동영상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새로 오픈했어. 전단지 뿌리지 말고 키키 20만 원만 내면은 우리 동네 사람 1000명한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여성복 옷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남자한테 광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나는 어린애들 장사하고 싶어. 10대, 20대, 30대. 그리고 둔산동.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요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비용이 최소화가 됐다. 그러면은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 배달음식, 의류, K뷰티, 대리운전, 꽃배달, 숙박, 부동산이 여기 다 들어온다면 다른 앱들을 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보면 볼수록 나만의 또 다른 월급 통장이 생긴다. 여기 수많은 앱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매일 들어갈 수 있는 앱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 달에 한 개라도 안 들어가는 앱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앱들을, 지저분한 앱들을 키키라는 앱으로 통일을 시킨다면 휴대폰도 굉장히 깔끔해지겠죠. 예. 여기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키키 광고 시스템. 소상공인이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소상공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옷가게 하는 사람이 밥 안 먹습니까? 식사하죠? 네. 네? 그럼 치킨집 사장님이 빨가벗고 뭐 치킨 튀깁니까? 옷을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들끼리의 연결고리가 키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키는 소비자 소상공인 상생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우리는 플랫폼의 노예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요. 우리는 배달의 노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돈 벌게 해줬다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돈 벌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키에서 외칩니다. 플랫폼 노예 해방의 날 8월 15일 키키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판매점은 고객이다. 음식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20년 전에는 식당 10개당 소비자 10명당 식당이 1개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식당 3.5개당 소비자 3.5명당 식당이 1개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에요. 대구가 4.5명당, 서울이 3.5명당.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사는 거지.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식당을 하는 거예요. 키키는 이 모든 가맹점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지금껏 분리해왔다. 이제는 키키로 통합이 된다. 의류하는 사람도 고객이고 식당하는 사람도 고객이고 숙박업체 하는 사람도 고객이고 판매자의 이자 고객인 시스템을 모두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이 모든 상점이 연결이 된다면 누가 고객인지 누가 판매점인지 구분이 갑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많은 사람과의 연결고리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라도와 경상도 갈라놨죠. 정치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요즘엔 남자와 여자를 갈라놨습니다. 플랫폼들은 카테고리를 구분을 갈라놨습니다. 이제는 통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 통합 속에서 무엇이 된다? 이때까지 한 시간 동안 이 얘기 왜 들었습니까? 네. 이 통합의 순간에 돈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돈이 되는 것인가를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키키는 울산, 부산, 창원, 김해, 포항 지사가 지금 나가 있고요. 서비스는 대구, 부산, 창원에 지금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다음 달부터 서울, 인천, 경기에 저희 배달 가맹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왠지 좀 낯이 부끄럽습니다. 상생 함께해요. 예. 우리는 누구나가 열심히 삽니다. 너무 열심히 사다 보니까는 나도 못 챙기고 우리 식구들도 못 챙겨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10년 뒤로 갈 것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10년 뒤로 갈 것입니다. 욜로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욜로 인생에서 우리는 10년 전을 되돌아보고 가족을 생각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시점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금전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비 오는 날 파전과 함께 심심한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키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네. 질문해 주실 분 아까 여기 하나님 질문 하셨다고 있잖아요. 못 뵀으면 그냥 얘기하고. 아 예. 질문 한거 없으세요? 예. 제가 언니한테 정보를 듣고 어떤 분이 건강 기계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언니 이거 그 홍보를 여기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 회사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단계, 그러니까 방판 이쪽으로 된 거는 이런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구조는 잘 모르는데 그쪽은 어쨌든 방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료기는 아니고 어떤 헬스용 그런 기구인데 그거를 이렇게 오픈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공간인가 봐요. 아직 안 가봤지만 근데 이게 광고를 못 올리는 건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렇다고 설명해 주신대.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일반 소비자도요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이제 써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까마득한 것 같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광고의 그 액수가 올라가고 광고가 타겟 광고가 많아지면서 언제쯤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할지. 저희가 지금 나오는 광고들은 50원씩 됩니다. 네. 소상공인들 광고는. 근데 대기업 광고가 나오면서부터 100원, 200원, 300원 더 많이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11월 1일부터 키키 안에 톡 서비스가 돼요. 네네. 카카오톡 같이. 있더라고요. 그 네. 메신저를 10번 주고받을 때마다 또 돈이 들어가요. 10번 주고받을 때마다 광고창이 뜨는데 누르면 또 50원, 100원이 또 올라가요. 요 안에서 계속적인 광고를 하는 시스템이 또 나오고 이제 키키에서 게임이 나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이 게임이 어떻게 나오냐면 치킨집을 하세요. 그럼 치킨집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다른 그림을 찾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은 그림 찾으면서 치킨집도 보게 되고 숨은 그림 찾으면서 재미도 없고 요거를 하나 완성을 하면 또 100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 다양한
포인트 획득 시스템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겠네요. 아까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빠르면 3개월,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톡 서비스가 11월 1일부터 되고요. 네. 저희가 키키에서 또 유튜브 시스템이 또 새롭게 나옵니다. 12월 1일에. 그러니까 유튜브 같이 스트리밍을 올리고 컨텐츠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광고 보는 거 10배 이상을 볼 수 있는 또 키키 형제 앱이 또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키키 앱을 갖고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내가 노래를 불러서 10만 원 벌었다. 키키의 노래를 한번 불러버리면 여기서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봅니다. 네. 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희 한국하고 해외로 같이 진출이 될 거예요. 네. 지금 키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많잖아요. 대표님 시간이 조금 차리시면 한 10분 정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들어갔으면 좋겠죠. 네. 지금 그 내용 들으실 거 있으면 지금처럼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많으니까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키 자판기가 들어와요. 일단 저희가 11월경에 키키 자판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말씀드렸듯이 16가지 제품이 들어옵니다. 각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대구면 대구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그럼 서울에 대한 자판기가 들어가면은 서울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오죠. 그럼 대전에 자판기가 들어오면 대전 중소기업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판기를 공기업하고 처음에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대구에 들어가 버리면은 내년 안에는 전국인 자판기가 다 비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되냐? 동사무소마다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동사무소를 들어가냐 하면은 일반 대학교나 학교를 넣고 싶은데 좀 막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대학교 학장 조카가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먼저 들어가고 저희가 학교까지 진출을 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콜라를 하나 먹는데 제가 학교 앞에 떡볶이집을 굉장히 자주 가요. 떡볶이, 학교 앞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옆에 애들 막 우르르 오잖아요. 한 명은 돈을 내면서 당당하게 이모 1,000원치 주세요. 그런데 뒤에서는 한 입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저는 항상 거기다 10,000원짜리 한 개씩 올려놓습니다. 아주머니 애들 다 주세요. 근데 얼마 전에 아주머니 애들 다 주세요. 그랬는데 보고 많은 갖고 애들 몇 개 못 준다고.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편의점에 가도 콜라 한 입만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키키 광고를 보고 1,500원을 버는데 드는 시간이 15분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학교하기 전에 키키 광고 보고 집에 가면서 콜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직 제휴는 안 됐는데 CU나 GS25하고 제휴되면 키키 포인트로 바코드 시스템으로 바로 결제하는 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편의점. 네, 편의점까지 구매가 다 가능해집니다. 원래는 저 교통카드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NFC, 교통카드 이렇게 근거리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NFC는 이게 보안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배제를 한 상태고 바코드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판기가 전국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구시에서는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여기 베트남에다가 이제 우리가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판기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요. 왜? 16개 중소기업을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물건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베트남에다가 대구시에서 자판기를 우리한테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사업까지 다양하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키톡 서비스에는 요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즘 친구들은 카톡을 하고 나면은 엄마든 아빠든 친구들 톡을 하고 나면 삭제를 당합니다. 방을 없애요. 아직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들이 보면 카톡이 쭉 진짜 100개, 200개 계속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삭제합니다. 네? 네, 삭제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 왜 그래?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세대 간의 차이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요. 왜 그래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얘들은 이렇구나 인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면 안 돼요. 요즘 애들 막 통바지 입어요. 왜? 그러면 꼰대 되는 거예요. 아 예쁘구나 그렇지예요. 어른들은 너무 애들한테 알라고 해요. 애들은 아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좋아서 그냥 좋은데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예. 사람들한테 야니 키키만 걸로 왜 보고 그 50번씩 시간 낭비하고 있어? 왜가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맞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 속에서 키키에서는 이제 방폭 애들이 이제 그걸 방폭이라고 합니다. 예. 방을 폭발한다. 예. 그 방폭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방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들이 지우는 게 귀찮기 때문에 키키에서는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3분 안에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주고받을 때마다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를 그냥 넘어가면은 10원, 클릭을 하면 50원. 예. 이렇게 시스템으로 톡을 하는데 카카오톡 쓰겠습니까? 키키톡 쓰겠습니까? 키키톡. 예. 저희는 10대, 20대만 잡아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10대, 20대가 카톡으로 돈을 계속 벌면 어디 가겠어요? 소상공인들한테 가겠죠. 예.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키키 심플하게 설명해라. 키키는 심플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들도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심심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유튜브나 네이버나 들어가면 키키 자료가 많습니다. 영어로 키키 쳐야 돼요. 마녀 사냥,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게 너무 세가지고 일본 만화인데 엄청 유명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거보다는 걔들끼리 먼저 뜨는데 영어로 KIIKEY를 유튜브나 저기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키키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사업 설명도 하고 지사가 지금 24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하고 어떻게 주문이 되는지 안 좋은 말도 있죠. 주문했는데 안 오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문 잘 되고 시스템이 팡팡팡 돌아가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지금 막 한 달에 막 5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아까 전에 누가 그러셨죠? 광고가 5개밖에 없어. 250원밖에 못 봅니다. 한 달에 7,500원밖에 못 봅니다. 7,500원이 작습니까? 안 작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다른 데는 색깔 봐야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이고 소비자가 조금 더 모이고 소상공인이 모이면 광고가 자꾸 들어올 거예요. 소상공인도 광고가 됐지만 대기업들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자체, 관공서 광고들이 선거할 때 선거 광고가 들어오고 선거 설문조사를 키키해서 한 5,000원을 받는다면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는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까 유튜브 동영상 제작해 주는 거요. 예. 그게 20만 원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 동영상 퀄리티에 따라서 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영상 제작을 해드리는 거 20만 원짜리는 원래는 다른 데 맡기면 1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자체 이제 촬영팀이 부산, 대구,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딱 원가만 받는 거예요, 원가만. 키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수수료가 3%잖아요. 중개 수수료하고 카드 수수료가 다릅니다. 우리는 중개 수수료 3%고 매미는 10%, 20%, 30% 받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저희는 2.5% 받습니다. 매미, 쿠팡 3% 다 받습니다. 원가는 1.5%입니다. 카드 수수료. 그런데 저희는 2.5%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남겨먹는 게 아니고 저희도 소상공인이에요. 키키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 세게 냅니다. 2.5%. 그런데 이번에 2.2%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저희는 2.2%로 떨어집니다. 소상공인들. 근데 얘들은 1.5% 받아가지고 1.5% 남겨먹어요. 여기 수수료에서도 남겨먹어요. 이런 양아치 같은 게 싫은 거예요. 돈 되는 데는 돈은 다 빨아먹습니다. 뭐 그렇게 훌륭한 분들, 뭐 일반인들은 그러잖아요. 돈 많으면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들의 돈을 피 빨아먹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뭐 돈만 많고 부자만 하는 말 막 KBS, MBS, SBS에서 말하면 또 다 믿어. 부자들이 거짓말 더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토콜 경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탈중앙화 시스템이 나요. 탈중앙화. 지금까지 경제 구조는 전통적인 방식이 한 명의 대기업에 1000만 명의 국민들이 돈을 주는, 수수료를 주는 구조예요. 제품을 팔든 통신을 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줍니다. 이 대기업에 삼성 이재용이 갖고 있는 주식이 몇 프로 되겠어요? 10%? 맞죠? 나머지 90%는 누구 거예요? 중국, 일본, 미국, 네? 스웨덴. 이 사람들한테 돈 다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왜 대기업의 세금을 자꾸 매겨갖고 자꾸 딴 나라로 가게 만드냐고.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자꾸 두고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이번에 삼성에서 발표했습니다. 뭘 발표했냐? 우리 공장이 막 큰 거 짓는데, 반도체 공장 짓는데 직원 한 명도 안 뽑아. 왜? 전 자동화야. 그러면 공장이 자꾸 생기면 뭐야? 일자리가 안 생기는데. 농심 공장이 여의도 10배만한 농심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 직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명입니다. 60명. 벌써 이게 나온 지가 지금 10년 더 되는 공장입니다. 나이키 공장이에요. 여의도 20배만한 나이키 공장이에요. 직원이 30명이 안 됩니다. 얘들은 뭐냐? 로봇가 고장났을 때 이제 봐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예요. 앞으로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 지금 이 구조에서 키키가 말하는 구조를 부장님 이거 가잖아. 그게 아니고 이걸 땡겨라. 여기에서 키키에서 말하는 구조는 그 지우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얘기해. 역삼각형 구조. 기업 여기는 소상공인. 여기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기업, 금융. 요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돈. 여기 역삼각형에서는 대기업의 돈, 소상공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작게 있죠. 여기가 많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 돈 다 합해도요. 삼성 돈 안 됩니다. 아시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대기업의 돈이 이렇게 온다. 어떻게? PT라는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역삼각형 구조를 우리는 PT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냐. 말을 먹고 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요게 프로토콜 경제예요. 탈중앙화 정책이에요. 탈중앙화. 지금은 우리가 대기업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같이 하찮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광고를 끌어내는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시스템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기자기하게 자꾸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기업이 매출이 오르기 위해서 계속 수수료를 올리지만 키키는 광고가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가 50원 주는 걸 우리가 40원을 주는 양아치 짓을 안 한다고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50원이 들어왔는데 요번에 우리가 10조가 들어왔어. 야 50원 나눠주니까는 돈이 많이 남네? 다음 달부터 100원씩 줘. 이게 키키 시스템이에요. 1조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 깜짝 놀랐죠? 네. 저도 할 거 없습니다. 예.
일주수가 필요 없어. 그냥 1조를 제가 소상공인한테 나눠주고 소상공인한테 고맙다 드리는 게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자 입장에서. 그거는 다음 타임에 설명하세요. 예, 다음에 더 중요한 시간 좀 있어요. 바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멋지세요. 오늘 대단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대표님 멋져요. 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짧아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풀어놓으신 것이 20%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계속 들으려면 우리가 아산에 저기 경북생 본사에 가면 2주에 한 번씩 키키 대표님이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대전에 오셨는데 다음에 또 오시라고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